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비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좋은 글로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은 날의 매력은 결국 꿈을 위해 무엇을 저지르는 것이다. 엘빈 토플러. 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서울신문의 한상봉 기자님의 기사로 잠만 자는 곳이라고요? 고향 안 되는 것 없는 자족 특별시랍니다. 특례시 100년의 야망, 자치권 100배의 야심 관련해서 신문 기사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그의 고향은 관련해가지고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혁신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감사스마일 TV가 주로 이제 고향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또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이제 고향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일산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될 고양시 일산 서구 대하동 법꽃동 일대의 모습을 이제 항공에서 이제 공중에서 한번 찍어본 사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일산 테크노밸리로 변모할 것입니다. 고양시가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주택인 200만 호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탄생한 성남 분당과 이제 고양 일산,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일기 신도시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이 중에 이제 분당과 일산은 기존 시가지와 완전히 분리된 허허벌판에서 아파트 위주로 만들어졌는데, 낮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도시로 일하러 가고, 밤에는 자려고 돌아오는 지역이라는 뜻에서 이제 베드타운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사실 이제 분당과 일산은 좀 많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빠르면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타운 오명을 갖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 또 한류월드라든지 앞으로 또 조성될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역차별을 많이 받았었고, 또 일산과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3일에 이제 고양시가 인구 100만이 이상 대도시를 뜻하는 특례시로 되면서 자치권이 더욱 강화돼가지고 이제 성남시 부럽지 않게 됐다. 이제 성남시는 아직 특례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사 내용은 이렇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성남과 고양이 서로 이제 다 같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제1 전시장 주차장에 들어서게 될 제3전시장 조감도인데요. 일산에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3전시장까지도 이제 들어오게 될 계획되어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비해 가지고 4배의 자동용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산 신도시라든지 자유로 사이에 4배,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4배가량이 더 많은 자동용지를 지금 마련했고요.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그 다음에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그리고 지식재산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 5건의 국지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제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입이 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귀가 좀 아프시겠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바이오, 메디컬, 첨단 제조 분야 혁신 기업을 유치하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2026년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연간 생산 유발액이 4,642억, 그리고 취업 유발 인원도 거의 한 3,000명 등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또 지난해 5월 착공해서 내년 준공 예정인 방송영상밸리의 방송영상 콘텐츠라든지 뭐 기획부터 제작, 유통, 소비까지 연결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더 나아가서
국제전시장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완료되면 앞으로 이런 마이스 산업이 세계 25위권의 전시장이 또 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CJ 라이브시티가 체험형 스튜디오라든지 최첨단 K-팝 전용 공연장 아레나가 건설돼서 최대 42,000명을 수용하고요. 연간 2천만 명의 국내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제 부의 신대륙이라 불리는 IP 콘텐츠 클러스터도 만들어진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실감이 안 나실 텐데, 감다스마일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말 이게 이제 머지않았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게 정말 현실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구도시민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앞에서 착공한 성사혁신지구 조감도도 이렇게 멋지게 제가 지금 가서 보니까 이런 조감도가 있고요.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만간 멋지게 또 이런 원당역 앞에 이런 성사혁신지구도 탄생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덕양구에도 이제 앞으로 자동용지가 확보해 놨고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이제 개발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영상과 바이오 그리고 제 4차 산업을 육성을 갖다 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6월 1일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거로서 이렇게 투표로서 이제 뽑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요. 항공대 인근에 드론 센터라든지 비행장이 또 조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전동에 위치하게 될 고향 드론 앵커 센터 조감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화전동에 이제 앞으로 이제 드론 센터라든지 비행장이 조성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드론 앵커 센터에서 제작 업체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련된 그런 입주 기업들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드론 연구 개발이라든지 협업 공간 등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실내 비행장도 들어서면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개발업체가 드론 연구 개발을 위해서 실험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드론 체험 공간으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고양 대덕 드론 비행장이 만들어졌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시겠지만 항공대 인근에 이제 비행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또 한강 생태공원까지도 연결돼가지고 대덕 생태공원도 같이 지금 조성이 됐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경기 북부 최초의 드론 자격증 실기 시험장으로 또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감사스마일 가보지는 못했는데 꼭 기회가 된다고 하면 꼭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산 호수공원에 들어설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감사스마일 2024년 CJ 라이브시티 그러니까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연장 개장식 때 꼭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연장 완공되면 꼭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자족도시 뒷받침할 철도 10개, 11개소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지난해 이제 6월 발표돼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고양시가 요구한 7개 노선이 모두 반영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장 박수를 갖다 보내는 부분이 GTX A 노선도 그렇지만 서해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해선 그리고 대곡 소사선 이 부분에 더 이제 앞으로 시너지가 많이 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창릉 신도시에 GTX A 창릉역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더 점수를 높이 주면서 또 고양선 또 이제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 좋아진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존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넘어가지만 2023년 1월에 대곡 소사선이 먼저 지금 개통을 하면 GTX A보다 먼저 개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고양시가 천지 개벽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곡 소사선. 물론 GTX A라든지 뭐 일산 킨텍스라든지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칠 노선 자체가 이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강남을 가는 그런 생각 자체가 기존에 있는 3호선이라든지 경인중앙선을 타고 환승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제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을 해서 9호선을 타고 간다. 9호선은 급행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무주택자분들은 늦어도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대곡 역세권 조성 사업까지 완료되게 되면 정말 고양시는 일산 킨텍스, 대구 창릉으로 연계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성남 못지않게 판교 못지않게 많은 그런 지자체에서 부러워할 고양 특례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막 방송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시승격 30주년 기념 행사 그의 고향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엊그제 제가 아이러브 고향 콘서트를 또 다녀왔고 92년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30년 지나서 2022년의 모습을 딱 보니까 92년도에 시승격 됐고 2022년도에 이제 시승격 30년 만에 특례시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고향 특례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세요라고 해서 오늘 5시 반에 오후 5시 반에 일산 호수공원 하늘광장에 오프라인 동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참석을 못하고요. 온라인은 꼭 참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꼭 일산 호수공원의 하늘광장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에 참석을 하시고요. 좀 불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관람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공식 명칭은 시승격 30주년 특례시 원년 기념행사지만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의 고향은 부재 1992년 그리고 2022년이라는 멋진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고요. 그의 고향의 관람 포인트는 시민이 직접 만든 무대, 두 번째로 다양한 볼거리, 여기 보시게 되면 축하 공연, 김태우, 양희은 뮤지컬 갈라쇼의 박혜미님도 축하 공연을 하러 오는 거고요. 드론 400기의 멋진 비행, 화려한 드론 라이트 쇼 같은 경우다. 그 다음에 태권도 퍼포먼스. 제가 지난번에 아이러브 고향 퍼포먼스를 봤는데 아이러브 고향 콘서트에서 K-타이거즈라는 멋진 태권도 퍼포먼스 팀이 있었거든요. 감사 스마일이 20대 때 저도 이제 태권도 이렇게 시범도 보이고 이거 했었던 기억이 났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권도 퍼포먼스도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고양시를 사랑하는 누구나 그다음에 SNS 이벤트도 있고요. 참여 방법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에 유튜브 생중계를 갖다가 시청하게 되면요. 이렇게 다 참여가 되고요. 고양시청 공식 유튜브 고양TV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고향 특례시가 궁금하다는 이런 질문에 1413년 고봉과 덕양 두 현의 이름을 따서 탄생한 고양시고요. 고양군에서 92년 2월 1일 날 시로 승격되었고요. 2022년 1월 13일 날 고향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하고 이제 2월 1일에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고향 특례시가 되면 이런 점이 좋아져요. 첫 번째로 특례시라는 법적 지휘신설로 준광역시급 도시로 출범이 되면서 두 번째로는 실질적 재정 이양,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지 혜택 확대, 네 번째로는 일반 시와 차별화된 권한 부여, 다섯 번째로는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다양성 및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감사 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그의 고향은 시승격 30주년 기념 행사에 다 함께 참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갖다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고향 30년을 담다 특례시로 날다. 제가 공교롭게 작년부터 이제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뭐 생각만큼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구독을 많이 눌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에 개의치 않으면서 앞으로도 고향 특례시라든지 더 나아가서 서북부 쪽에 조금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앞으로 이 서북부 지역이 저는 상당히 많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또 많은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저랑 또 생각이 좀 다른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 신문 기사처럼 고양시가 잠만 자는 곳이라고 정말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런 베드타운 개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이제 고양시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거기는 일단 뭐 일자리가 많이 없고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그렇게 불편하고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2022년도까지는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년 2023년 그리고 내후년 2024년 GTX-A 개통될 그렇게 따지게 되면 2023년에 대곡 소사선이라든지 2024년에 이제 GTX-A 더 나아가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까지 이렇게 이제 공사가 착착착착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아무리 이제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서 2025년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는 정말 천지개벽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 믿지 않으실 분들은 믿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비가 오는 토요일인데 비 피해 없으시고 다행히 바람이 그래도 좀 잦아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꼭 오늘 그의 고향은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